안녕하세요. 아직도 카메라를 보고 웃지 못하는 교정과 의사 한상수입니다. 아직도 어색해서 잘 못 웃겠어요. 제가 오늘 웃었던 이유는 입동굴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직도 좀 많이 어색해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떨립니다. 제가 좀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렇게 웃을 때 옆에가 까맣게 보이는 거, 저도 조금 입동굴이 있는 편이에요.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GD, 이 매력도라는 게 있어요. 교정치료도 심미적인 치료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심미 분야에서는 성형외과에서도 그렇고 매력도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아니죠. 학생 때도 그랬고, 제가 교정학을 배우면서 레지던트 시절, 그리고 뭐 군대에 갔다 와서 페이닥터도 하고 개원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, 요거를 하면서 환자분이 오면 제일 처음 보는 건 얼굴을 보죠. 뭐 치열이 어떻게 삐뚤삐뚤하고는 저는 다음 문제라고 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예뻐질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진단을 하는데, 그래서 첫날 오면은 얼굴을 그냥 빤히 쳐다봐요. 얼굴도 보고 말하면서 입술의 움직임이 어떤지, 또 입술이 얼마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걸 다 같이 봐야 되는데, 거기에 있어서 버칼코리더라는 거는 저희가 배울 때는 없는 게 좋다라고 배웠어요. 오늘도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논문에서 보면은 요 입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꽉 차있는 웃음, 이렇게 씩 웃었을 때 그 옥태견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. 그 사람이 이렇게 웃을 때를 보면은 이병헌 웃을 때 보면은 이렇게 치아가 꽉 차 보여요. 뭐 까만 거 입동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. 이렇게 꽉 찬 웃음이 되게 예쁘다고 배웠는데, 몇 년 전인가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, 예능을 안 보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연예인들 웃는 걸 보고 입동굴이 매력적이다, 뭐 입동굴 미인, 입동굴 미남 막 해가지고, 미남이라는 단어는 안 쓰나? 아이돌 중에 그 입동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쁘다, 매력적이다, 심지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 입동굴을 갖고 싶어요, 아꿈을 축소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입동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이거는 저희가 배우거나 논문이나 교과서나 어디나 다 꽉 찬 게 예쁘다고 나와요. 이 논문에도 0.96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됐지만,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에 웃었을 때 보이는 입 크기를 1이라고 한다면 0.96,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96%겠죠. 그만큼 꽉 차 있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했고, 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명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배웠는데, 요즘 사람들은 입동굴도 매력적이라고 해요.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약간 혼란에 빠졌는데, 뭐 그럴 수도 있구나. 옛날엔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예쁘고 요즘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예쁜 얼굴이니까, 이 입동굴, 치아가 꽉 차는 이 미소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입동굴은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심지어 뭐 입동굴을 없애려고 악궁합장을 한다,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,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해드리고 있는데, 많이 넓어졌어요. 실제로 많이 넓어지고 교합도 좋고 지금 치료 진행 중인데,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, 입동굴이 있는 게 과연 예쁜 것인지, 입동굴이 없는 게 진짜로 예쁜 건지, 거기에 대한 판단은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걸로 아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입동굴을 있는데 없는 걸로 교정하는 거나, 입동굴이 없어서 있는 걸로 거꾸로 가는 거나, 둘 다 쉬운 교정은 아니에요. 일단 악궁 확장이라는 거는, 확장하기는 오히려 쉬워요. 악궁 확장 장치가 있으니까. 악궁 확장을 하면 넓힐 수는 있는데,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악궁 확장을 해서 입동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꽉 차 보이는 미소를 얻기 위해서 넓히는 거는 안정성이라는 거에서 좋지 않아요.
이 치아는 교정을 할 때 뭐 넓히고 좁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해진 자기만의 그 뼈라는 틀이 있잖아요. 그 틀 안에서 가장 좋은 배열을 찾는 게 교정인데, 위에가 넓어지고 아래가 안 넓어질 수는 없죠. 위에가 넓어지면 아래도 넓어져야 되는 게 당연히 교합이 맞는 건데, 아래를 넓히다 보면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건 이 아래쪽에 송곳니 사이의 폭경이에요. 이 폭경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당연히 넓어질 거예요. 넓어지고 나면 안정성이라고 해서 교정이 끝나고 오랫동안 그 고르게 된 치열이 유지가 되는지를 봤을 때는 그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악궁 확장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는 아니고요. 거꾸로 나는 꽉 차 보이는 게 싫어요, 좁혀주세요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이게 발치를 하면 또 모를까, 발치를 안 하는 과정에서 뭐 좁힌다고 하면 가운데는 뼈가 차 있잖아요. 이 얼굴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양악수술에서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, 양악수술이 없다면 교정적으로 치아를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건데, 치아를 모은다고 뼈가 모아지지는 않습니다. 결국 치아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죠. 그렇다고 입동굴이 없던 게 갑자기 이렇게 뻥 뚫려 보이느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입동굴이라는 거는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보시고, 거기에 대해서 있는 사람도 매력적일 수 있구나,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매력적이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교정적으로 억지로 만들거나 없애는 거는 좋지 않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.